나중에 돈 벌어서 사랑할게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사랑을 하고 있어야지만 사람은 존재감을 스스로 느껴요. 존재감을 느껴야지만 안정적인 존재가 돼서 더 건설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존재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공허한 거고 허탈한 거고 허무한 거고. 상대하고 잘 지내고 싶으면 잘 보이려는 노력을 좀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것도 똑같은 이거 어떤 의미예요? 뭐 밀당 같은 건가요? 밀당이라는 게 소위 연애에서 밀당은 사실은 이렇게 전략이잖아요. 머리로 작전 짜는 거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작전이 아니라 편하게 내려놓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했던 명언, 뭐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야 돼 하는 이런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는 용감하게 전쟁을 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죽어도 돼 이런 식으로 용감하게 그냥 나설 때 오히려 그 전투력이 상승해서 이겨서 살고, 이런 것처럼 인간관계도 누구든지 나를 싫어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나를 좋아해야 되고 베스트처럼 이렇게 이상적으로 형성해야 돼 라는 식으로 힘을 주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긴장이 돼요. 사람은 또 긴장이 너무 많이 되면 오히려 내가 쓸 수 있는 잠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능력치가 떨어져 집중력도 떨어지고, 인간관계라는 거는 상호작용인데 내가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있었을 때 융통성도 되고 또 상대방한테 몰입도 되고 공감도 되고 이런 게 이제 어우러져야지 관계가 형성되는 건데,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몰두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하는 얘기도 잘 안 들려요. 왜냐면 보통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게 인간관계는 잘해야 되고 그거는 유머가 필요하고 내가 얘기했을 때 빵빵 터져야 돼. 이런 연애 예능 같은 거 볼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내가 어떤 멘트를 어떤 타이밍에 칠까에 몰두를 하느라고 정작 상대방의 흐름을 못 따라가요. 그러느라고 지금인가 해서 내가 딱 쳤을 때는 오히려 상대방은 지금 흐름을 끊는 거고, 그 다음에 나도 여기에 너무 몰두하느라고 집중이 좀 잘 안 돼서 기억이 안 나. 내가 준비했던 멘트가 잘 안 돼. TV가 사람들 다 배를 하는. 네, 약간 그런 거죠. 오히려 분위기가 더 싸해지고 나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해지고 스스로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자괴감이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잘해야 돼가 아니라 좀 힘을 빼는 거죠. 힘을 빼는 게. 저는 이제 힘을 뺀다는 그거를 너무 중요시해요. 맞아. 저는 뭐 이런저런 운동을 봐도 그렇고 어떤 맞아. 음악적인 걸 봐도 그렇고 저는 테니스를 하는데 테니스도 테니스 하세요? 네, 하세요? 저 테니스 합니다. 쉽지 구력 않은데. 1년. 네. 저는 4년 정도 됐는데 다음에 한번 같이 치시죠. 갈 길이 멀죠. 왜냐면 테니스도 저희 여기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테니스 잘 치셨던 이영택 감독님도 오셨었거든요. 그러셨구나. 테니스도 결국 힘을 뺀다는 게 뭐 힘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이게 아니라 힘을 뺀 상태에서 칠 때 힘을 딱 줘야 되는 그거잖아요. 힘을 빼놔야지 힘을 줄 때 줄 수가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리고 힘을 근데 계속 주는 이유가 너무 이렇게 잘 치고 싶어서, 그다음에 너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무 원하는 속도로 치고 싶어서인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힘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상한 데로 가요. 왜냐면 스윙이 제대로 안 다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음악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악기를 너무 잘 치고 싶어서 힘이 들어가면 항상 악기 배울 때 제일 많이 선생님한테 듣는 얘기 힘 빼세요거든요. 힘 잘 안 빠지죠? 안 빠져요. 안 빠지는 이유는 내가 너무 잘하고 싶어서. 긴장되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좀 힘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성장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까 군대 얘기하신 것도 잘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선임을 통해서 힘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아마 되셨을 것 같고. 저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나한테 정말 잘하고 좋은 사람한테만 잘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 사람과 나중에 또 시절 인연처럼 안 만날 수도 있는데, 굳이 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내가 왜 굳이 힘을 빼야 되느냐를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은 7대 2대 1의 법칙이라는 게 대략 있어요. 내 주변에 10명 있다 치면은 7명은 나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 별로 그렇게 사람이 생각보다 남한테 관심이 없는데, 내가 레이더가 남한테 있기 때문에 남들도 레이더가 나한테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레이더 별로 없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 7명. 그 다음에 2명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싫어해. 그거는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야. 케미가 안 맞고 DNA가 안 맞고. 10명 중에 1명만이 나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한다는 게 내가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싫어하는 싫어하는 사람도 그냥 싫어하는 거거든. 그쵸. 그냥 봤는데 좋아. 이런 것처럼 그런 거라는 현실을 인정하면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달라요. 이 반응이. 어떤 사람은 좌절. 왜 안 돼? 나는 10명 다 날 좋아해야지. 10명 중에 1명은 너무 적어. 불만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행이다. 그냥 편하게 힘 빼고 있어도 1명은 날 좋아하네.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 중에 10%면 괜찮네. 이 사람하고 관계 잘 맺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다룰 부분은 이 수치라는 거죠. 인간관계라는 게 친구 관계나 어떤 지인들 관계가 수치가 많은 게 좋은 건가? 아니면 뭐가 좋은 건가? 이것도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죠. 다르죠. 근데 여기서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물론 다르겠지만 좀 잘못된 문화가 점점 더 많이 형성되는 게 뭐냐면은 SNS나 이런 매체 때문에 이렇게 다다익선 뭔가 많은 게 인싸. 그리고 인싸라는 거는 그냥 어떤 SNS 팔로워가 많다라는 게 인싸가 아니라 그냥 그거는 어떤 성공의 어떤 잣대. 그렇죠. 관계의 성공, 인생의 성공 막 이런 식의 잣대로 요즘엔 숫자로 평가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다익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관계가 그러면은 왜 필요하냐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관계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인간관계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혼자서는 너무나도 외롭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어쨌든 내가 무언가를 먹을 때든 술을 마실 때든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는 여행은 절대 혼자 안 가거든요. 그러시는 스타일이시죠? 절대. 혼자 하는 영역이 있어요. 밥 혼자 먹을 수 있고. 근데 혼자 절대 안 하는 게 첫 번째 영화. 그 다음에 정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뭔가 어쨌든 내가 그 순간에 느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여자친구든 아니면 일반 지인이든 그게 없으면 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번 경험하니까 나는 이거는 혼자 하고 이거는 절대 혼자 하지 않는다. 이게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의 본능이죠. 유대감이라고 하죠. 그렇죠. 친밀감,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고 정서를 공유하면서 지지받고 내 편인 느낌을 받고 그래야지만 사람은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불안감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안정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동기가 생겨서 이제 내 인생을 더 뻗어나가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한 본능인데 그게 사실은 인간관계의 제일 중요한 동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하나의 스펙처럼 인간관계는 수치가 많아야 되고 또 수치도 그냥 많으면 안 되고 좀 양질의 인간들이 내 주변에 많아야 돼. 그 양질이라는 것도 기준이 어떤 스펙인 거예요. 그렇죠. 뭐 학벌 좋거나 재물이 많거나. 그래서 유명한 사람 만나면 유명하거나. 인스타에 막 사진 올리면서 막 이제 그쵸. 친한 척. 그쵸. 그쵸.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본질적인 인간관계 동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과는 조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소수든 다수든, 그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내가 친밀감을 누리고, 결국에는 나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어떤 삶의 의욕과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목적이 인간관계고, 그래서 뭐,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핵심적인 동기를 좀 놓쳐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걸 놓치기 때문에 오히려 막 헤매고 더 허하고 사람은 많은데 공허하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본능은 양쪽 중에 하나예요. 상반된 본능이 또 있는데 이거는 독립적인 영역. 아까 말씀드린 혼자 사는 영역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또 같이 있어도 좋지만 혼자 있어도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독립의 욕구, 자유의 욕구, 혼자만의 영역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의존과 독립의 욕구가 서로 이렇게 약간 저울질처럼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은 외롭고 또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은 너무 이렇게 구속받는 느낌 들고 그래서 연애하다가 구속받으니까 헤어졌다가 외로우니까 연애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람한테 평생의 과업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또 힘들어지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이렇게 다 필요 없어. 인간관계 맺어봤자 다 소용없고 배신 때리고 좋은 사람도 없고 등쳐먹기만 하고 내 편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가 편해. 이불 밖은 위험하고 혼자가 편하고 이런 식으로 또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순간적인 어떤 회피일 수도 있고 순간적인 전략일 수는 있지만 정말 인생 전체로 봤었을 때는 사람의 본능적으로는 좀
한쪽으로 치우친 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나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건가에 대한 이 컨셉을 좀 잘 따져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역시도 보통은 인간관계에 힘든 분들이 쏠려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사람이 중요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사람들이 날 좋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가 바깥쪽으로 가서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지금 표정 어떤가, 저 사람이 내 게시물에 좋아요 눌렀나 안 눌렀나, 내 거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그다음에 뭐 연락을 주기적으로 나한테 하나 안 하나, 막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느라고 놓치는 게 정말 나의 혼자만의 영역, 혼자만의 어떤 생각, 나의 세계, 또는 내가 추구해야 될 어떤 나의 내면적인 것, 또는 외적인 어떤 계획, 이런 거를 놓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사실은 여기서 힘들면은 여기서 힘을 빼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힘이 잘 안 빠지잖아요.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몰입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서 공허해서. 진짜 외로움은, 진짜 공허함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문제다. 여기서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보통은 해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사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네. 근데 이런 얘기 드리면은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니, 난 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심리의 기본이에요. 나를 남처럼 보는 거, 나를 나로부터 분리해서 보는, 객관적으로 나를 3인칭으로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런 시도, 그런 연습이 나의 심리를 개발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외롭고 공허하다면은 남을 자꾸 보는 게 아니라 나를 3인칭처럼 봐야 돼요. 예. 예. 근데 그럴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냐면은, 사람은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의 축이 있거든요. 보통 정신과 의사들 사람을 볼 때 그냥 다른 과랑은 다르게 객관적인 검사 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고 우울한가 뭐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아니라 세 가지 기준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보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우선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에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행동 패턴과 좀 다른지, 너무 좀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지, 너무 좀 과해져 있는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투나 표정,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축은 생각. 그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 평상시와 비슷한지, 아니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정적인 쪽으로 막 가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너무 자신감 넘쳐서 위험해 보이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테고, 근데 제일 중요하게 좀 많이 놓치기 쉬운 게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 자기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인데, 감정은 사실은 애매한 거고 주관적인 거고 정말 내 마음 안에 깊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내가 얼마든지 아닌 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행동도 좀 어느 정도 배웠고 생각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배웠지만 감정은 안 배웠어요. 우리 안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에 애들은 좀 배워요. 어린이집부터 그림책도 있고 좀 배우는데, 문제는 우리 부모된 세대, 기성세대는 감정을 배운 적도 없고 잘 몰라요. 지금 어른이 돼서도.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뭘 봐야 되냐, 내 행동이 어떤지도 봐야 되겠지만, 내가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뭐 일기를 쓰건 뭐 SNS를 쓰던 좀 보여요. 쓸 수 있고. 하지만 감정은 이렇게 연습이 잘 안 돼서, 훈련이 잘 안 돼서 안 보이고 모르겠고, 그래서 감정의 포커스를 잡아서 나를 자꾸 관찰하는 연습을 하는 게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은 이제 상담이라는 거, 정신과 의사든 상담사든 개인 상담을 할 때 주로 다루는 게 바로 정서, 감정 이쪽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평상시에는 각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보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든 뭐 직장이든 친구 관계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어도 감정 공유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평가받을까봐, 또는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그렇죠. 또는 부정당할까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서 우울하다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게 관계잖아요. 왜냐면은 뭐 한 번은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만약에 비즈니스 관계면은 저렇게 우울한 사람한테 내가 뭔가 그렇죠. 투자를 하거나 같이 하기에는 좀 부담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관계여도 맨날 힘든 얘기하면 내가 이 우울함을 전염할까봐, 민폐 끼칠까봐 좀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소통을 못하고, 이게 심지어 가족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뭐 부모님과의 관계도 내가 요즘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안 그래도 걱정하는데 더 걱정해서 부모님이 우울해질까봐. 결국에는 다 안 되고 나 혼자 이제 이게 고립되는 건데, 진짜 그렇다면은 혼자라도 알면 좋은데 사람이 또 그렇게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자신도 점점점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각색을 하죠. 아닌 척, 스스로 아닌 척. 그게 바로 내 마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좀 보여야 되는 게 사람이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심리적인 안정인데 오히려 나한테 자꾸 벽을 치고 아니야 나 안 우울해 이런 척 하다가 그렇게 감정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억압하다가 이게 잠깐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감정을 억압하라라는 것을 약간의 어떤 자기 개발의 하나의 축인 것처럼 좀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면 되는 경우가 감정 많은 것 통제를 잘 너무 못하는 것도 사실은 사회생활이라든가 비즈니스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되긴 하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자 고민점인데 그게 사실은 개념 자체가 조금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 뭐냐면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감정의 통제라는 거는 행동적인 부분이거든요. 내가 열받는다고 막 화를 내거나 때리거나 뭘 던지거나 이게 감정 통제 행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와는 구분해서 그 이면에 있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화가 날 수 있고 미울 수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구분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통으로 그냥 하나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역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람은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이걸 통으로 생각해서 억압하다 보면은 오히려 쌓이다가 이제 주전자 끓다가 뚜껑이 폭발하듯이 역치를 넘어가면은 참다가 오히려 충동적으로 하게 돼요. 제가 늘 이제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소위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안 좋은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보통은 우리가 기사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비난하는 분위기잖아요. 사이코패스다,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정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훨씬 많은 대다수의 경우는 안 그런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또는 더 많이 경험하는 거는 오히려 너무 기준이 높고 너무 자신을 억압을 많이 하고 너무 잘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쌓이고 해서 역치를 넘어가서 오히려 자기가 하던 그런 행동과는 정반대의 행동으로 터지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어떤 뭐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사회적인 인사든 공인이든 너무 선행도 많이 하고 참 좋았던 그런 사람이 뒤에서 막 호박씨 가는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사람이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렇게 가식적이었던 경우보다는 원래 괜찮았는데 너무 이렇게 참다 보니까 배출할 곳이 필요해서 뒤에서 배출을 하고 있던 거 그게 이제 들통나는 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도 그런 뭐 도박을 하건 어떤 중독이 되건 또는 뭐 외도를 하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든 공격적인 행동을 하건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실은 오히려 너무 괜찮았던 하지만 문제는 너무 괜찮으려고 노력했던 자기를 좀 이렇게 힘 빼지 않았던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쌓이다가 이렇게 돌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제 힘 빼라고. 힘 빼는 게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도 힘을 빼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다루기 위해서 힘을 빼야 되고 근데 힘을 빼려고 해도 안 빠지는 이유가 기준이 높고 이래야만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조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그냥 냅두고 보라는 관점에서의 그 감정을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람은 생각도 있고 행동도 있지만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서 감정을 자꾸 각색하려고 하면 억압되다가 터지고요. 그렇죠.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해보고 물론 정말 믿는 친구한테 내가 아무리 우울하다는 얘기해도 걱정을 지나치게 안 하거나 이해해주는 친구면 너무 얘기하면 좋고요. 그게 아무도 없다 치면은 그냥 혼자서 일기를 쓰건 혼자서 녹음을 하건 영상을 찍건 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감정을 막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은 이게 표현을 해야지 내 밖으로 나와서 제3자 입장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해소가 돼요. 이제 전문용어로 해소라고 그래요. 감정은 억압하면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고요.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예술가는 그림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은 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한테 터는 거일 수도 있고 네, 취미 영역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감정의 배출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감정에서 그러면 저는 사실 감정을 표현도 잘 하지만 통제도 좀 잘하는 편인데 저도 뭐 이제 과거에 여자친구랑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지인 아니면 회사 일 뭐 하면서 뭔가 잘 안 풀릴 때는 뭔가 좀 예민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살면서 한 번도 예민하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지만 뭔가 표현이나 내 감정들이 되게 곤두서 있는 갑자기 예민해지는 거는 뭐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고요? 어떤 의미예요? 우선은 제일 먼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라고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흔히 배웠을 때는 인간은 뭐 만류의 영장이고 동물과는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배울 수 있지만 동물이에요 우선은.
동물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체라는 어떤 한계, 유한한 한계를 가진 존재고, 감정이라는 충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뇌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거는 뭐에 의해서 우선은 좌지우지 되냐면은 신체적인 컨디션에 의해서 좌지돼요. 먹고 자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인간이자 동물의 어떤 생존의 필수 요소잖아요. 잘 먹고 잘 자는 게 우선은 돼야지 감정 조절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되고요. 이거는 우선은 인간다운 게 아니라 그냥 동물적인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키우시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키울 때 이 동물이 잘 적응하냐 잘 크냐를 보는 두 가지가 잘 먹냐 잘 자냐. 동물은 이제 잘 싸냐도 필요하지만 이런 거잖아요. 인간도 똑같죠. 그래서 이게 기본이 돼야지 어떤 신체적인 안정감이 되면서 감정을 조절할 1단계가 되는 거고, 내가 1단계 잘 했는데도 요즘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진료를 볼 때 뭘 하냐면은 뭐 예민해지거나 감정이 힘들어진 분들한테 체크를 꼭 그 두 가지를 해요. 잠이 어떤지 먹는 게 어떤지. 근데 대략 절반 정도는 거기서 걸려요. 문제가 있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든 뭔가 잠이 안 되거나 먹는 게 어떻게 잘 안 되거나 해서 신체 리듬이 이상해진 거. 그랬을 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식으로 되는 게 1단계고 1단계는 체크해봤더니 된다. 근데 그러면 2단계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하신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는 관점에서 뭔가가 동물적인 게 아닌 정말 인간 고유의 것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물과 다른 인간 고유의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뭐 우리가 많이 배우고, 청소년기는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 뭐 그거 지나면 성인 되면 안정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특히나 이제 30대, 20대 이 초기 성인기는 여전히 혼란기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체성이라는 역시 기본 개념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정체성 하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김 작가님의 정체성이 뭐세요? 정체성이요? 네. 이야, 이게 되게 몇 년 만에 들어본 질문이라서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정체성. 현실적으로 그냥 떠오르시는 얘기 하시면 돼요. 저의 정체성은 뭐 하면 떠오르는 거는 열정? 사랑? 그냥 뭐 정체성이란 게 그냥 나를 뜻하는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제일 정체성 뭐 남자 이런 건 어쨌든 뭐 당연한 거니까 열정과 사랑과 뭔가 그런 것도 인생에서 저한테 중요한 가치들이라서. 너무너무 정체성이라는 것을 잘 명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은 정체성 하면 그런 생각 우선 못 하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이라고 치면 나는 김 작가다, 김 작가 TV의 운영자다, 또는 뭐 가족이 있으면 누구의 아빠다, 또는 뭐 강아지를 키우시니까 누구 그 강아지 아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뭐 내 직함 역할, 같기도 하고. 직함 이런 식으로 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정체성의 정의 중에서 딱 절반만 해당이 돼요. 절반이 아닌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은 바로 김 작가님이 얘기하신 그런 거. 그거를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의 관계도 아니고 그냥 내 역할도 아니고 그냥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나는 누구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거. 그게 이제 뭐 사랑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사람한테는 누구나 있고요. 있어야 하고요. 신체적인 1단계 다 되어 있는데도 뭔가 감정 기복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을 잘 보면은 그 2단계 자기 정체성이 훼손되어 있는 거예요. 훼손되어 있거나 잘 모르거나. 네, 훼손되다 보면 모르고 모르다 보면 훼손되고 이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을 못 하는 거죠. 내 어떤 직함이나 역할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건 절반짜리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하면서 나는 누구고 나는 뭘 하고 싶은 거고 진짜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떤 거를 추구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방향성을 이렇게 설정해 가고, 내가 지금 그거를 나중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은 다 참고 견뎌 이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을 내가 키워드로 한다면은 나중에 돈 벌어서 사랑할게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사랑을 하고 있어야지만 사람은 존재감을 스스로 느껴요. 정체성이 있는 나는 존재다라는 그 존재감을 느껴야지만 안정적인 존재가 돼서 오히려 더 건설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존재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공허한 거고 허탈한 거고 허무한 거고, 그게 이제 계속 되다 보면은 감정 기복이 돼서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쫙 쳐져서 이제 번아웃이나 우울증이 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거여서 핵심은 자기의 존재감, 정체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정체성과 존재감이었고, 첫 번째가 이제 기본적인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해서 멘탈 관리는 피지컬로 하는 것이다라는 책에 내있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된다? 네, 너무 중요한, 제가 좀 강조하는 키워드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멘탈 관리 하자 보면은 뭐 정신 차려, 의지를 다져 뭐 이런 식으로 멘탈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불가능해요.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할 수 있는 척을 잠깐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무너지고, 그래서 오히려 반대 측면인 동물적인 피지컬적인 부분을 안정돼야지 멘탈을 부여잡을 수 있는 그게 되는 거 1단계 말씀드린 거죠. 2단계는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감정을 잘 보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왜냐면은 정체성, 뭐 하고 싶은지 생각해봐 해도 몰라요. 못하거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힘 빼고 바라본 적이 없어서. 근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힘 빼고 바라보는 것의 제일 기본은 감정이거든요. 내가 뭘 추구하냐, 막 거창한 인생의 가치관 막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제일 기본은 내 감정이 지금 어떠냐.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항상 무한하게 변화무쌍한 게 감정인데, 그거를 제대로 따라가야지만 그 다음 단계인 이제 내가 뭘 추구하는 사람이냐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거는 감정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하고 소통해라. 그럴 사람이 없으면 감정을 내 스스로라도 소통해라. 쓰든 말을 하든 해서 끄집어내서 객관적으로 좀 보면서,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썼다. 근데 많은 분들이 쓰다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써봤더니 너무 별로야. 내 감정은 쓰레기 같아. 그리고 내가 감정을 썼더니 맨날 우울하고 힘든 얘기만 써. 이거 방치했다가는 더 여기 몰입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중단을 많이 해요. 그거는 물론 괴로운 과정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필요한 거는 사실은 괴로운 게 많거든요. 그 괴로움을 조금은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편함이 찾아오는데, 당장에 좀 이게 괴롭다고 해서 또 회피하기가 쉬운데, 감정은 그냥 써놔서 만약에 내가 우울하고 힘든 게 많다 치면은 그거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또 한 가지 별로라는 게, 내가 썼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냐? 악인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예. 네,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또 자신을 평가하게 돼요. 역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자꾸 판단하는 거죠. 남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맨날 내가 무슨 얘기하면은 자꾸 나를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고 비난하고 그런다라고 섭섭해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럼 자기를 어떻게 보냐 치면은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곳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게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하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내가 아무리 아닌 척하고 억압해도 이미 있는 거다. 그거를 억압한다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고 쌓이다 터질 뿐,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걸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요. 그때 비로소 뭘 하고 싶은 존재인지, 사람마다 다른 그런 개성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삶의 어떤 욕구 같은 게 생겨요. 그게 많은 분들이 요즘에 무기력하고 이런 거를 호소하시는 이유가, 잘 들여다보면은 일이 많아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정말 일이 많아서 무기력했다 치면은 만약에 직장 그만두면은 회복돼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은 직장 그만둬도 회복 안 돼요.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아까 이제 인간관계로 우리가 대화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인간관계 따로 자기 정체성, 자기 자존감, 감정 이런 거 따로가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